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상황 어떻냐면요. 지금 너한테 힌트 하나 줬습니다. fx라는 게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랍니까? x-4래요. 그치? 나한테 물어보는 거 뭘 물어보고 있냐면, 야,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야? 이 얘기죠. 그치?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볼게요.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 게 보이죠. 그치? 그 요 놈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그럼 봐봐.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로 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가 2차인데 얘도 2차거든요. 나눗셈이 덜 된 거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2차니까 나눗셈을 하다 만 거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나눗셈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중단 문제라고요. 나눗셈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럼 이 힌트 이용해가지고 네가 얘 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 봐봐요. 얘도 fx고요. 얘도 fx입니다. 그럼 이 fx를요. 얘로 나눠 볼게요. 봐봐. 이 fx를 얘로 나눠 볼게.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나눠 떨어지잖아요. 나머지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럼 봐봐.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란 이야기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란 이야기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고요. 나머지가 얼마였다? x 마이너스 4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요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a는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고요.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이거 얼핏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거 하고 어느 정도 생각나셔야 돼요. 오케이? 물론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거는 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 하나는 나올 거야. 또는 시중 문제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이런 거 다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런 거 놓치면 솔직히 말해서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5점짜리인데. 그 다음에 11번은 2차 함수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그치? 2차 함수까지 아직 우리 공통수학을 안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1번도 보시면 2차 함수 fx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이때 f0의 값 좀 구해달랍니다. 근데 이제 가족권 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하면요.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요.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그치? 그럼 봐봐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면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얘가 뭐 이렇게 생겼던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지 뭐 둘 중 하나죠.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나조건을 보니까요.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4 이상 6 이하일 때 함수 fx의 최대값이 최대가 마이너스 10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이 fx라는 놈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이랑 3을 지금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가 최고창 계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알겠죠. 그치? 맞습니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지금 작성한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얘 최대가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대칭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딱 가운데가 얼마입니까? 1이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봐봐. 만약에 첫 번째 이 경우라고 봅시다. 이 경우.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랬을 때 4 이상 6 이하면요. x가 4 이상 6 이하면 한 이쯤 있겠네요. 4 이상 6 이하.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그치? 그럼 이때 최대는 언제야? 6일 때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6일 때니까 대입해보면 7a 곱하기 3이니까 21a죠. 21a가 최대였는데 얘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이야기니까 a는 음수잖아요. 그럼 모순이죠 이거. 그치? 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봐봐. 거꾸로 얘가 이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4, 6이면 한 이쯤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최대가 이때죠. 4일 때. 그러니까 F4가 최대니까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A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이야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네 이거지. 그치? 따라서 저 fx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던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그럼 이래가지고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f0의 값이란 말이야. 그럼 f0는 얼마냐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서 얼마? 6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했습니까? 네. 이따가 오답할 시간도 줄 텐데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13번 볼게요. 2차 이상의 다항식 fx래요. 네, 이제 fx라는 게 2차 이상의 다항식인데 x-a, x-b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rx랍니다. 그럼 봐봐요. 나눈 놈이 2차니까 당연히 이 나머지인 rx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어서 얘를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1차 이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치? 이 정도까지 파악해놓고 접근해 봅시다. 자, 볼게요. 그럼 기억. f0가 r의 0값이랑 똑같니? 이랬으면 봐봐. 얘 말뜻이 뭐냐면 f0가 r0이랑 똑같으려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얘가 쫘르륵 살아있고 r0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f0가 0 대입하면 a, b 그 다음에 q0 플러스 r0여야 되는데 얘랑 같으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치? 근데 0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A랑 B가 뭐 A로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요. Q0가 0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치? 이건 체크가 안 되죠. 아, 그럼 기억 틀렸고요. 그럼 니은 보시면 얘가 FA 플러스 R0가 RB가 FB 플러스 RA랑 같네. 그럼 봐봐요. 얘는 말뜻이 뭡니까, 이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를 x-a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fa라 그러면요. x에다가 a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ra죠. 그러면 얘는 ra 더하기 rb고요. 좌변이. 얘는 x-b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 b 대입했을 때 rb죠, 얘는. RB 더하기 RA네요. 그럼 니은도 맞네요, 이거는. 좌변, 우변 다 같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쵸? 난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같니? 이 얘기잖아요, 그치? 아까 그럼 뭐였냐면, 이 FB가 아까 얼마랑 같았죠? RB랑 같았고요. 니은에서요. FA는 뭐랑 같았냐면 RA랑 같았잖아요. 그치? 맞죠? 한번 연산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여기다 대입했을 때 RX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BM 플러스 N이고요. A 곱하기. 얘는 AM 플러스 N이잖아요. 그치? 얘는 A 마이너스 B고요. R0면 N이죠. 얘랑 같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거 연산 좀 해보면 ABM 더하기 AN 마이너스 ABM 그 다음에 마이너스 BN이고요. 얘가 이렇게 사라져서 얘가 A 마이너스 BN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요. 그럼 디귿도 맞죠. 그래서 맞는 게 니은 디귿이죠. 정말 그냥 생각보다 간단한 그냥 항등식 문제였습니다. 하나 줘놓고서 너 이거 항등식 세운 다음에 주어진 조건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문제라고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치? 네. 그래서 13번 정도까지 너가 만약에 13번 정도까지 무리 없이 다 맞췄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60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2등급이 쉬워요, 그러니까.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4번 별표입니다. 틀린 사람 많죠? 맞춘 사람 손? 오, 좋아요. 네. 14번. 예준. 너 이거 틀렸어? 아니 이거 마지막 계산하고 잘못해갖고 이번에. 자, 볼게요.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때 얘가 2차 당시 fx에 대해서 fr의 제곱은 2베타고 그 다음에 f베타의 제곱은 2알파를 만족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도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 뭐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그치? 물론 알파랑 베타의 각각의 값도 구할 수 있죠. 근해 공식 써서. 근데 그게 지금 목적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랬을 때 얘가 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거 다 만족하던데 라고 너한테 지금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걸 해석하려고 보니까요. 봐봐. 이 알파랑 베타가 서로 종류가 달라. 그래서 보기가 싫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베타가요. 알파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1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그치? 여기 대입해 주시면 얘는 2 마이너스 2알파고요. 그치? 얘는 2 마이너스 2베타인 거 확인되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차수 좀 낮출게요. 얘 이용해서. 알파 제곱이 그럼 얼마였던 겁니까?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f 알파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 알파였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 밑에 것도 내가 정리를 해보길 f 베타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 베타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럼 잘 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거 그러면 fx-1은 2 마이너스 2x라는 이런 다항식 있죠? 아니 미안해요. 다항식이래. 방정식 있죠? 얘의 근이 뭐랑 뭐라는 이야기랑 똑같아?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여기 x 대신에 알파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있고 베타 여기 x 대신에 베타 대입했을 때 성립하고 있잖아요. 야 그러면 fx-1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근을 뭐로 가지고 있다?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 물어볼게. 봐봐. 야 얘는요 몇 차예요 이거? fx가 몇 차였죠? 1차잖아. 2차잖아. 그럼 얘는 지금 뭐 차수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최고차 한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야 그럼 이거네. 이놈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은 근이 알파와 베타이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네요. 그치? 그럼 봐봐. 근이 알파랑 베타이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다항식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 얘는 요게 fx-1 플러스 2x-2가 뭐였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겠네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fx-1은 2x-1 넘겨버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었던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야? fx잖아. 그리고 x 대신에 뭐 대입할까? x 플러스 1 대입해버릴게. 그럼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플러스 3과 같을 거니까 정리해주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p는 얼마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이고 q는 1이었는데 뭐 해달래? 근데 해달라는 게 뭐야? p랑 q를 더 해달래요. 얘가 p고 얘가 q니까 p 플러스 q는 얼마야? 0이었던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것도 인수 정리할 때 꽤나 봤던 형태인 거 기억할 겁니다. 아마. 그치?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개념적으로 너한테 어려운 걸 물어보거나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15번은 지금 사실 2차 함수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가지고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이제 간단한 문제에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주는 문제였거든요. 자, 15번 볼게요. 지금 말뜻이 뭐냐면요. 요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에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에, 즉 교점에 x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3이랑 9랍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야, 교점 x좌표가 3이랑 9란 이야기는 얘와 얘의 차의 함수인 요놈의 실근이 뭐랑 뭐였다? 3이랑 9였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봐봐.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요. 얘 지금 gx가 1차라고 했습니까? 아,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1차네요. 그러면 fx에서 gx 빼봐야 얘는 그대로 2차죠. 그 이차항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을 거 아니야. 2차에서 1차 빼니까 얘는 이차항의 개수는 변하는 게 없죠. 그럼 아, 요 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근을 3이랑 9로 가지고 있는 뭐다? 2차 다항식이네요. 그치?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가? fx 마이너스 gx가.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요? 요게 hx래요. 야, 근데 이 hx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게 이거잖아 지금. gx 마이너스 fx가 hx. 아, 그래요? 거꾸로요? 아, 거꾸로네요. 다시 미안해요. 다시요. gx 마이너스 fx가 지금 hx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1차에서 2차 뺐는데 최고차의 개수 1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9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얘가 hx고요. 그럼 hx는 x축과의 교점이 3이랑 9인 이런 2차 함수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얘가 언제 최소값을 가지니 이거니까 여기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꼭지점에서요. 그치? x에 대한 범위 제한 없으니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6에서 최소값을 가지네요. 그럼 6 대입했을 때 6,3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죠. 그치? 그래서 지금 해달라는 게 p 플러스 q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얘가 p고 얘가 지금 q잖아요. 그치?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사실 이 문제 그냥 완전 쉬웠던 문제죠. 교점 x좌표가 차의 함수의 실근에다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거의 주는 문제입니다.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생각보다 16번 못 푼 사람 많던데? 별표죠? 이거 못 푼 사람 많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약간 특이하긴 했어요. 자, 복소수 z에 대해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z제곱 플러스 z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z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2랍니다. 이때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값 좀 구해달래요. 이게 얼마게라고 묻고 있잖아요. 어이구. 하이? 이거 받아가 이거. 아니 받아가 가나. 아니 일로 와. 어디가? 아유 끝판왕 오셨네. 이렇게. 자, 신유방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얘가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맞죠? 그럼 봐봐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z였다는 이야기죠. 야, 얘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그러면 한 근이 이런 복소수면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요? 편례복소수겠죠. 그치? 맞습니까?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z 플러스 z 바는 마이너스 1이고 z 곱하기 z 바는 1이네 해서 이것까지는 얻어냈죠. 맞아요?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건 오메가랑 오메가 바거든. 그럼 내가 이거를요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 좀 할게요. 그래야 뭘 할 것 같아. 그치? 얘가 지금 이 상태로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얘를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다고요. 그래서 오메가는 어쩌고 굴러요. 그 얘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양변에 오메가 이렇게 곱합시다. 이렇게 분모 곱하고요. 오메가 마이너스 2고 그 한쪽을 몰아서 오메가로 묶어버리면 z 마이너스 1이고 z 마이너스 2고 아 그럼 오메가는 z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2였던 거죠. 이렇게 그치? 그 얘가 z 마이너스 1분의 z 마이너스 2였잖아요. 지금 상태가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 전체 다 바 씌우면 되니까 z 바 마이너스 1분의 z 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너한테 물어본 거는 얘랑 얘를 곱한 값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치? 아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시면 분모는 z 바에다가 마이너스 z 플러스 z 바 그 다음 플러스 1분의 얘가 z 바에다가 마이너스 2z 플러스 z 바
플러스 4네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Z랑 Z바는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해달라는 게 이거 얼마게로 물어봤으니까 3분의 7은 4번이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무리 없이 푸셨으면 넌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1등급입니다. 그냥. 오케이? 아시겠죠? 예. 근데 생각보다 여기까지 막 킬러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네가 공부 좀 빡세게 하셨으면. 충분히. 예. 뒤로 갈게요. 17번을 조금 어려워할 텐데. 별표입니다. 이거 또 2차 함수 문제라서요. 요건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네가 풀기에는. 이거 지울게요. 예. 자, 볼게요. 17번 보시면요. 요 2차 방정식이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보니까, 야, 얘 큰 근이 얘 근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라고 하고 있죠. 그치?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에다가 제한 조건 걸고 있죠.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에다가 제한 조건을 걸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근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얘 해석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두 개를 2차 함수와 x축 간의 교점 x좌표를 해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하는 이런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알파1, 알파2인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요? 얘 두 근이 얘보다 작아야 돼. 맞아요? 이 2차 함수와 이놈의 x축과의 교점인 이 두 b1, 베타1이랑 베타2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와. 그치? 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작아야 되니까 내가 이때 m의 값 좀 구해줘 이거잖아, 지금 상태가. 그죠? 근데 내가 이거 근의 분리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데 봐봐. 얘보다 이 두 근이 모두 얘보다 작다까지는 해석이 돼요. 그치? 그런데 얘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경계값이요 지금. 그럼 경계값이 얼마인지가 모르니까 대입해가지고 뭐 풀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대판이 안 된다고요. 뭐 일단 상황 자체는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얘가 만약에 이 그림이 아니고요. 이 그림이 아니고 얘가 만약에 안 되는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베타1, 베타2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어떻냐면요. 베타1이랑 베타2 사이에 알파1이 있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베타1이랑 베타2가 뭐 여기 있어요. 이렇게 베타1, 베타2 이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베타1, 베타2 이렇게 되는데 봐봐. 이 상황이요. 지금 되는 상황만 보면요. 되는 상황에서 교점이 어디 있어요? 두 이차함수의 교점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안 되는 상황에서 교점 보면요. 안 되는 상황에서 교점이 여기 있고요. 또 안 되는 상황에서 교점 여기 있고요. 또 안 되는 상황에서 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일단 되는 상황에서는 교점이 어때야 돼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럼 교점의 좌표 좀 먼저 구해볼게. 봐봐. 너 얘랑 얘 교점 좌표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얘 빼야겠죠. 그치?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m-2x 플러스 2-m은 0이잖아. 그치? 그럼 m-2로 묶어버리면 얘는 x-1은 0이고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얼마였다? 1이네 이거잖아 지금. 쌤 m은 2 왜 안 돼요? m은 2이려면 얘랑 얘가 같아져 버리죠.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x는 1인 거 확인됐죠. 그럼 교점의 좌표가 얼마였던 거냐면 1,3 플러스 m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한번 해석 좀 해볼게요. 이거 지운다?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어떤 상태냐면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자, 둘 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자, 저놈은요. 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베타1, 베타2가 있는 거니까 안 되잖아. 얘가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거 안 되는 거 제끼고 여기가 베타1, 베타2 이래야 된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 다음 교점은 여기 있고 이런 상태죠. 얘가 교점이 1,3 플러스 m이고요. 이렇게 왔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치? 판별식이요. 그 다음 얘도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1 마이너스 m이라는 놈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고요. 2루트 2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m의 범위는 1보다 작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아,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잖아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이 두 놈의 공통범위는 일단 이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두 실근만 만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조건은 얘가 어때야 돼? 양수여야 되죠. 3 플러스 m이라는 게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점이 얘가 더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봐요. 봐봐. 안 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점이 여기 아래에 있잖아. x축 아래. x축 아래에서 교점이 생겨버리면 여기가 베타 1이고 베타 2 해가지고 베타 1과 베타 2가 얘네보다 작다는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 얘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교점이 x축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파악이 되죠. 위에 있어야 되니까 3 플러스 m이라는 게 뭐야? 양수여야 되네 라고 해석이 돼서 그럼 m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그치? 그럼 이놈과 이놈을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작겠네. 이렇게 해석이 됐네. 그치?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죠. 3번. 이건 사실 내가 킬러 문제라고는 안 넣어놨는데 2차 함수 배웠으면요. 지금은 2차 함수 아직 안 했으니까 준킬러급은 됩니다. 이거. 오케이? 이 정도는 어렵죠. 그 다음에 18번도 별표 2개입니다. 얘도 고난도 문제 중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한데, 자, fx 먼저 볼게요. 얘가 3차 다항식이래요. 3차요. 그 다음에 가족권을 보니까 f-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답니다.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요. 그럼 봐봐요. 야, 얘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쓸게요. ax 플러스 b로. 목도 이렇고 나머지도 이렇고 이런 상태죠. 이게 지금 목과 나머지가 같다의 의미잖아요. 그치?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럼 봐봐. 이때 나한테 물어보기를 뭘 물어보고 있냐면, 야, 그러면 fx를 x 플러스 1의 3승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있었을 텐데 이 나머지의 자릿수의 합이 11이야. 그럼 그때 각 자릿수의 합, F9의 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상태가. 그치? 맞아요. 그럼 잘 봐. 지금 나는 주어진 상태가 딱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지금 너한테 주는 힌트가. 그치? fx는 3차라고 했고요. 3차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 놈, 3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fx라는 놈을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대. 근데 목과 나머지가 똑같잖아. 그럼 사실 얘 이 두 개는 이제 뭐로 해석이 되냐면 공통인수로 해석이 되죠. 맞아요? 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ax 플러스 b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생겼었다는 이야기지. 뭐가? fx가 이렇게 생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x라는 놈이 f-1은 3을 만족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f-1은 여기 짜르륵 0이고 여기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f-1인데 얘가 3이래요. 그럼 b는 a 플러스 3이니까 문자 하나 좀 줄일게요. 자, 이거 두 개 종합해가지고요. b가 a 플러스 3이니까 얘는 a로 묶어버릴게요. 이렇게 ax 플러스 1 플러스 3이고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와요?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한번 전개를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x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3. 이거 뭐야? 마치 x 플러스 1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형태죠.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야, 그러면 fx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인 거고 얘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나머지로 해석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몫인 a고 나머지가 얘였던 거잖아. 나머지 3차로 나눠놨으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은 죄다 얘 나머지로 해석이 되네. 맞아요? 그럼 얘가 rx잖아 지금.
얘가 RX니까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나한테 준 게 얘의 자릿수의 합이라 그랬죠. 어디 갔어? 자릿수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자릿수의 합이 뭐라 그랬냐면 11이라면서 R9의 자릿수의 합이 11이라면서 여기다 9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9 대입하시면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3인데 얘는 300이고 얘는 10A이고 얘는 3이니까 일단 이 두 자릿수의 합이 얼마야? 6이지. 그 자릿수의 합이 아까 뭐 얼마? 11이잖아요. 그치? 11이어야 되니까 얘 자릿수는 얼마야 돼? 합이? 5여야 되지. 5. 그럼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지. 그래야 얘가 값이 353이 돼가지고 자릿수의 합이 얼마가 되는데 11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럼 A는 5네? 맞아? 아 그러면 fx는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3승 플러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내가 완성이 지어진 거네요. fx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F9잖아요. F9잖아요. 그 F9 대입하시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얼마냐면 계산 생략할게요. 5353이에요. 얘가 봐봐. 얘가 10의 3승이잖아. 9 대입하면 얘가 10의 3승이잖아. 그치? 여기가 1000의 자리고 여기가 100의 자리고 여기가 10의 자리고 여기가 1의 자리지. 9 대입하면 그치? 5 곱하기 10의 3승 3 곱하기 10의 제곱 5 곱하기 10 3이니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로 해석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5353이었던 거죠. 9 대입했을 때. 그래서 5353인데 이때 뭘 해달래? 자릿수의 합? 다 더해달래. 그럼 얼마? 16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17, 18번까지가 거의 한 준킬러급 정도 된다고요. 준킬러급 정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와서요. 19번인데 얘는 이제 킬러라고 낸 거죠. 19번은. 이거 지워도 되죠? 싹 지울게. 야 거기 밑줄 좀 칠게요. x 플러스 yi라는 이런 복수수를요. 좌표평면상에 어디에 대응시키겠다고 했냐면 x, y에 대응시키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복수평면 얘기죠. 그렇지? 복수평면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라는 놈을 1,2에 대응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1,2 여기다 이렇게 대응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즉 여기를 실수축으로 보고요. 여기를 허수축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죠. 복수평면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치? 자, 이런 상태인데 이때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자, 야 이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거듭제곱꼴에 대해서 얘 좌표평면 위에 대응시킨 점들을 a의 n이라고 하겠대요. 그치? 근데 이때 이 선분들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이 얘기잖아. 그치? 야 그럼 얘 너무 쉬워. 처음에 이거 얼마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지. 그 얘가 지금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얘는 복수평면상에서 중심이 0이고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 위에 있었을 거 아니야. 얘 거듭제곱꼴들이. 그치? 근데 처음에 얘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몇 도? 60도짜리지. 그럼 60도 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Z의 1승, 이게 Z의 2승, 이게 Z의 3승, 이게 Z의 4승, 이게 Z의 5승, 이게 Z의 6승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를 A1이라고 표현해놨고 얘를 A2라고 표현해놨고 얘를 A3이라고 표현해놨고 얘를 A4, 얘를 A5, 얘를 A6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지금 상태가. 맞아. 자 이랬을 때 이 연속된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렇게 이어 이렇게 이은 이 뭐야? 다각형의 넓이 좀 구해봐 이거잖아. 야 근데 이거 무슨 다각형이야? 이거 60도니까 정삼각형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네. 그럼 얘 정육각형 아니야? 얘 정육각형이지. 그럼 너한테 물어보길 이 넓이 좀 구해줘 이랬으니까 너 뭐 하면 돼? 정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봐봐. 야 이거 얼마였어 아까 여기? 얘가 2분의 1이었고 얘 2분의 루트 3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 얼만데? 1이잖아 이거. 반지름 1이었잖아. 그러면 이 정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얼마냐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잖아. 그치? 얘는 4분의 루트 3 1의 제곱.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지.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6개 있네. 이거잖아 그러면. 얘는 4분의 6 루트 3이니까 정리해보면 얼마? 2분의
3 루트 3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 답이 얼마야? 2분의 3 루트 3이라고요. 킬러 문제라고 낸 거지만 복소평면 공부하셨으면 이건 그냥 거의 꽁으로 먹었던 거죠, 그치? 아니 사실은 대박 터지는 겁니다, 이런 거면. 시험장에서 이런 거 하나 보이면요. 오케이, 7점짜리거든요, 7점짜리. 거의 뭐 객관식 두 문제랑 똑같죠.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2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라고 2차 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두 2차 함수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에 대해서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와 이 2차 함수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fk라고 표현하겠대요. 오케이? fk라고 표현할 건데 이때 너한테 물어본 게 야 그러면 fk가 3인 즉 교점의 개수가 3일 때 이 k 값이 만족하는 모든 합이 알파고요.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가 4일 때 그때 이걸 만족하는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럼 이때 너한테 물어본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얘랑 얘와 이 직선의 교점을 살펴보려면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셔야겠죠. 그래프가 그려보고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그 요놈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일단 2차 함수 두 개잖아. 그 얘네들의 위치 관계 좀 파악 좀 할게. 얘에서 얘 좀 빼볼게. 교점의 개수 좀 파악해 보게. 오케이? 얘에서 얘 빼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 이거 뭐야?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럼 교점이 뭐야? 중근이네? 얘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상태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얘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3,9에다가 4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0,10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얘가 접해야 되니까 이거 바로 그리자.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얘는 지금 0,13이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0이면서 y축 대칭인데 얘랑 접해야 되니까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지. 접하면서. 맞아요? 그럼 봐봐. 자, 위에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인데 자 너한테 물어보기를 이거 물어보고 있네. 야 그런데 y는 2x 플러스 k라는 이 직선과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가 어느 상황이야? 라고 일단 물어보고 있지. 그럼 잘 봐. 얘는 일단 이렇게 생겼잖아. 우상향하는 직선이지. K값에 따라서 얘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와. 이거 몇 개야, 교점? 2개. 하나, 두 개죠. 여기 생각하면 안 돼. 쭉 가고 있는 거야. 두 개지. 점점 내려와. 점점 내려와서 어디? 딱 얘랑 접할 때 있죠. 접할 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이게 1번이네. 맞아? 나 더 아래로 내릴게. 더 내려와. 계속 몇 개야? 네 개지. 그러다가 이 접하는 이 점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점을 동시에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이게 2번. 맞아? 더 아래로 내려와. 그럼 계속 교점 4개에다가 얘가 얘랑 접할 때 이게 3번. 이럴 때 교점 하나, 둘, 세 개잖아. 그치? 그럼 교점이 3개인 게 어떤 경우야? 1번, 2번, 3번인 경우네. 그치? 야, 그럼 잘 봐. 1번인 경우는 뭐냐면 요 놈과 요 2차 함수가 어떤 상황이야? 접하는 경우지. 요 놈과 얘가 접해야 되니까 자 얘랑 얘가 접하려면 얘에서 얘 좀 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이 차의 함수가 중근 가져야 되네. 교점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0은 0이어서 k가 얼마냐면 2분의 21이고 이때 k 값이 얼마였던 거야? 그러면 2분의 21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자 이때 2번이요. 2번은 어때야 되냐면 요 점 지나야 되지. 요 점 아까 x좌표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리고 요게 지금 좌표가 얼마냐면 1,8이네요. 그러면 얘가 1,8을 지날 때가 2번인 상황이지. 그치?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8은 2 플러스 k니까 이때 k는 얼마? 6인 거지.
맞아? 그 다음 봐봐. 얘는요, 2번, 3번. 얘는 어때야 돼? 얘가 요 이차함수랑 접해야 되는 상황이지. 여기랑 이렇게 접해야지. 하나, 둘, 세 개잖아, 교점이. 그럼 얘는 얘랑 얘가 접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3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이차함수가 지금 어때야 돼? 중근 가져야 되잖아. 그럼 얘는 16 마이너스 13 플러스 k가 0이야. 그치? 이때 k는 얼마? 마이너스 3이네. 이때 k는 마이너스 3이지. 맞아? 그럼 봐봐. 세 개를 가지게끔 하는 모든 k 값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얘네를 다 더해달래. 그게 얼마야? 알파잖아. 그치? 알파는 얼마였을 거냐면 3 더하기 2분의 21이어서 2분의 27이네. 이렇게. 이거 하나 나왔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교점이 몇 개? 4개래, 4개. 맞지? 교점이 4개여야 돼. 교점이 4개인 것 중에서 정수죠? 봐봐. 야, 교점이 4개이려면 그 구간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랑 얘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봐봐. 요 사이에 있으면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정수 최대값이 얼마야?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커야 되지. 그때 정수 최대값이 10이지. 그 다음에 또 4개인데? 자, 여기 4개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정수 최대값이잖아. 아, 최소값.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였던 거네, 이렇게. 10이랑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얼마? 8이었던 거죠, 합이. 그래서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2분의 27 더하기 8 해달라는 이야기였네요. 그치? 얘는 얼마? 2분의 43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킬러가 맞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잖아요. 최종 문제를 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봤을 때 이거 쫓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잘. 너의 목표는, 잘 봐. 자, 우리 현실 적합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 앞에 보이죠? 다시 봐요, 맨 앞에. 너의 목표는 끽 해봐야 70 후반이야. 알겠어요? 너의 목표는 끽 해봐야 70 후반이라고. 모든 시험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당장 모든 내신 시험에서 너의 목표는 70 후반이 될 거고, 자, 70 후반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와봐. 자, 8번 보시면요. 이런 3차 다항식을요, 이런 1차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랍니다. 그래서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조리제법 써야지 해서 이렇게 조리제법 썼겠죠. 3분의 2, 3, 2, 6, 4, 6, 4, 5 이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치? 신나가지고 몫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이네 이러면 바로 틀리죠. 그게 너고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리제법은요, 1차항의 개수가 1인 결과만 보여줘요. 1로 나눴을 때의 결과. 즉 얘는요, 이거로 나눴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1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이때 몫이 얼마였던 거냐면 이거잖아요. 지금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 그 다음에 나머지가 5 이런 상태라고.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거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내가 원하는 건 얘로 나눴을 때 몫이잖아. 그럼 3을 떼다가 얘 줘. 그럼 3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플러스 5잖아요. 내가 이거 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낚이는 분명히 나온다고. 계시죠? 넣으면 안 돼, 이거 절대. 알겠죠? 예. 얘가 지금 qx고요. 그 다음에 얘가 r이잖아요. 여기다 2 대입해달래가 얼마야? 4에 4, 10이네요. 그 다음 거기다 5 더해달래? 그럼 얼마? 15죠,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12번 할 건데. 12번까지 12번 하면 되죠. 혹시 거기서 뭐 중간에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12번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거 가끔 오픈 시험도 있어가지고. 봐봐요. 얘가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A를 잘못 봤대요. 그치? A를 잘못 봤을 때 나온 근이 이거래. 그러면은 A를 잘못 봤다는 건 거꾸로 생각하면 B는 제대로 봤다는 이야기죠. 맞지? 그럼 봐봐. 한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가 지금 개수가 다 실수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켤레근이죠. 켤레근. 얘였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의 합은 잘못된 정보인데 A를 잘못 봤으니까 곱은 제대로 된 정보지. B는 제대로 봤으니까.
그러면 곱이 얼마냐면 지금 4분의 b인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하시면 16분의 9에다가 4분의 1 더한 요 값이잖아. 그치? 얘는 얼마냐면 16분의 13이고 따라서 b는 얼마? 4분의 13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 다음 얘는요. b를 잘못 봤으니까 a는 제대로 봤고요. 한 근이 이거였을 때 얘 나머지 한 근이 얘 켤레근이었을 거고 얘 합에 대한 정보는 제대로 된 거니까 합에 대한 정보가 마이너스 4분의 a인데 1이네 이렇게. 그치? 따라서 a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4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둘이 곱하면 얼마게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됐죠? 뭐 잘못 봤다 그러면 거꾸로 잘 본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px가 2차식이어가지고요. 2차니까 얘가 px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얘네가 혹시 인수에 대한 정보인가를 확인해 봤을 거 아니야, 너가. 그치? 다항식 결정 문제인데, 그치? 근데 너가 만약에 이거를 정리했을 때 이런 식이면 참 편안했겠거든. 예를 들어서 P3이 0이고 P4가 0이고 P5가 0이던데 이러면 얘가 그럼 이거까지 이럴 수가 없지. 2차니까. 이렇게 됐어, 만약에. 그러면 PX가 최고 차항계수 K이고 얘가 X-3을 인수로 갖고 있고 X-4를 인수로 갖고 있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작성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여기가 5라고 할까? 이렇게. P3은 5고 P4는 5래요. 그럼 얘도 PX 빼기 5라는 이놈이 3이랑 4를 인수로 갖고 있던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네 라고 네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던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게 뭔가 규칙이 보여야 되거든. 이 안에 들어간 이 값들이랑 이게 규칙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봐도 아무리 정리해봐도 규칙이 안 보이죠.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한번 낚은 겁니다. 뭐냐면 애들이 이거 인수 정리로만 생각하니까 봐봐. 너 이거 2차식이면 원래 같으면 인수에 대한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면 되지. 근데 3개나 줬잖아. 이거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거 하라는 이야기죠. 야, 이거에 대한 정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이거 px를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을게요. 그냥 2차식이니까. 그러면 p3이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고 p4는 얼마였던 거야? 6분의 20이었던 거고 p5는 얼마였던 거야? 6분의 15지. 그거 연립하라는 이야기죠. 그냥.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p3이 5고 두 번째 p4가 약분할게. 3분의 10 p5는 얘도 약분하면 2분의 5 이거잖아. 그치?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자고요. 자, p3은 얼마냐면 얘가 대입했을 때 9a 더하기 3b 더하기 c고요. p4는 16a 더하기 4b 더하기 c고요. p5는 대입했을 때 25a 더하기 5b 더하기 c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해서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끄집어내고요. 이렇게 두 개 계산해서 A랑 B에 대한 식 하나 끄집어내서 연립할게요. 얘에서 얘 빼버리면 7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5였던 거고요. 얘에서 얘 빼시면 16A 더하기 2B가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였던 거네. 그치?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AB 값 나오고 집어넣으면 ABC 값 다 나오겠죠. 그치?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A가 얼마냐면요 1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2분의 55고 C는 12분의 180입니다. 약분까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P7이 얼마냐면 3분의 10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인수정리로 아무리 내가 해석하려고 해도 인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한 겁니까? 그냥 사실 이 다항식 값을 줬으니까 3개나 줬으니까 미지수 3개니까 연립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지죠. 맞아요? 네. 만약에 2개만 줬다면 이거 무조건 인수 정리를 쓰라는 거니까 그걸로 해석을 했겠다만 그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에 16번 별표요. 16번.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대로 나오죠. 그지? 네. 자, 볼게요. 일단 얘 먼저 해석합시다. 얘 먼저 해석해보면요. Z라는 게 A 플러스 BI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Z바가 A 마이너스 BI니까 집어넣어서 연산만 좀 하시면 Z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인 거. 여기까지는 계산했겠죠? 여기까지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집어넣어서 연산만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이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게 Z의 거듭제곱꼴의 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치? Z의 거듭제곱꼴의 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봐봐. 너 이거 어디 있어요? 복수평면상에서
45도짜리 있죠.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치? 그래서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됐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Z의 1승, 얘가 Z의 2승, 얘가 Z의 3승, Z의 4승, Z의 5승, Z의 6승, Z의 7승, Z의 8승이잖아요. 그치?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8개 싹 다 더하면 0이지. 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가 뭐야? 원점 대칭 0. 이렇게가 원점 대칭 0. 이렇게가 원점 대칭 0. 이렇게가 원점 대칭 0이잖아. 그치? 8개 싹 다 더하면 0이네요. 이 짓을 계속 반복해갖고 8개 또 얘가 Z의 뭐야? 9승, 얘는, 얘가. 얘 Z의 9승이랑 똑같잖아. 그치? 얘는 Z의 10승이랑 똑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은 8개가 한 쌍이 뭐야? 0인 거네. 8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데 지금? 2025개잖아. 그치?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말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그치?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4개잖아. 남는 게 얘만 남네.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2분의 루트 2i니까 계산하시면 얘가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분의 루트 2i네요. 얘에서 얘 빼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별다른 짓 안 하고 복소평면만 이해하고 계시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 문제죠. 그치? 네. 그 다음에 17번이 완전 킬러거든요. 그래서 잠깐 넘기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8번 별표. 얘도요. 이거 그 출제 당시에 문제 오류 나와가지고 아마 재시험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거 아마 뒤에 이거 오류 나가지고 뒤에 세 문제인가 재시험 봤었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요. 네. 1.5점짜리로 세 문제 봤었는데. 어쨌든 ABC가 세 자연수고요. 이때 가조건에서 이렇고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A, B, C가 자연수고요. A가 C보다 크답니다. 나 조건에서 이게 성립하는데요. 그치? 근데 A, B, C가 뭐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죠.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그냥 다항식이 늘어져 있으면 얘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얘를 해석하려면 뭐 하셔야 돼? 인수분해 해보셔야겠죠. 근데 미지수가 여러 개니까 A로 보나 B로 보나 C로 보나 2차인 거는 보이죠. 그치? 그래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얘랑 얘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B 플러스 C의 A 제곱이고요. 썼으면 지우세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 A를 포함하고 있는 게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얘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C 해서 2BC 해서 A로 이렇게 묶인 거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쓴 거 지우고 이렇게 남는 게 얘네인데 얘도 BC로 묶어버릴게요. 인수분해 딱 보이죠? 뭐 갖고 있어요? 4 B 플러스 C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치?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는 B 플러스 C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맨 앞에 게 A제곱 그 다음에 얘가 B 플러스 C의 제곱이니까 B 플러스 C 하나 남아있을 거고 이렇게 얘는 BC 하나 남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 마무리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네요. 는 0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야, A가 C보다 크대. 그럼 얘는 0일 수가 없지. B 플러스 C인데 얘 자연수니까 0일 수가 없죠. 그치? 0 아니고 0 아니니까 반드시 뭐다? A랑 B랑 뭐 할 수밖에 없다? 같다는 이야기네. 그럼 얘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 정도까지 해석됐죠. 그치? 그러면 요거 조금 빠르게 정리 좀 할게요. A로 다 묶어버립시다. AX제곱이고 얘가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제곱 X고요. 그다음 얘가 A3승이죠. B가 A니까.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63인데
얘가 x-c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치? 그 여기다 c 대입하면 얘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얘가 지금 얘를 근으로 갖고 있다.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c 대입해주면 ac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c 그 다음 플러스 a 3승 마이너스 63은 0이고. 내가 이걸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정리해갖고 c 값을 좀 찾아낼게. 그럼 얘도요, 네가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면 지금 공통인수가 a인 거 보이죠? 이쪽만 묶어볼게요. 그럼 얘가 c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 제곱이고 이게 얼마야? 63이지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인수분해 하려고 전체를 봤을 때 안 됐잖아, 너가. 안 됐으니까 한쪽으로 넘기고 얘만 지금 묶어버린 거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a 곱하기 c, 근데 저기 B가 없어요. 어디요? 어? B가 없어졌어요. 어디? 여기? 네. B가 A였는데? 아, 그래서 A 3승인 건데? 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래서 A로 묶어주면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C-A의 제곱은 63인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럼 얘가 봐봐, 얘가 지금 소인수분 해보면 7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A랑 C 빼기 A는 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7이었겠죠? 얘가 3이었겠네요, 그치? 그럼 A는 7이었고 C는 얼마야? 10이었던 거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는 7이고 얘가 7이고 C가 4. A가 C보다 큰데 A가 C보다 커? 아니, 미안합니다. 다시요. 요거 이렇게 묶을게요.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래야겠네요. A가 C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곱하기 7이니까 A는 7이고 그 다음에 A가 7이면은 얘가 대입했을 때 C가 그럼 4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C가 4고 그 다음 B는 7이고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얘가 여기 7, 4인 거죠, 이렇게, 그치? 맞아요?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게 이 삼각형 뭐 보여달래? 넓이? 수선 내려서 얘가 2고요. 네, 루트 45죠, 그치? 맞습니까? 그럼 4 곱하기 루트 45의 2분의 1이니까 2루트 45고 뺄 거 빼면 6루트 5네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 2번이었던 거죠. 저 1번 조심해야겠네요. 아니, 가족권 조심해야겠네요, 그치?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다시 한번 19번 또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문제 나오니까 다음번에 안 틀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 2번이나 나왔죠 지금. (19번) 지금 fx가 3차당식이고요. 가족권에서 f2는 2라 그랬고 적고 할게요. 적고 아까랑 똑같네요. fx가 3차래요. 3차니까 2차로 나눴을 때 몫은 1차였을 거고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몫과 나머지가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자, 그러면요. 이때 f2가 2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을게요. 그럼 2는 얘는 쫘르륵 0이고 여기서 2a 플러스 b고요. 그럼 b는 2 마이너스 2a여서 한 문자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x-2의 제곱 하고요. 2-2a 들어가면요. a로 묶어버릴게요. 하나만. 그러면 얘가 ax-2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ax-2 플러스 2 이렇게 됐던 거잖아.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얘가 지금 공통인수니까 얘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fx라는 게 얘가 공통인수니까 ax-2 플러스 2 곱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치?
맞죠? 예,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나 지금 이거 안 풀었잖아요, 이거 안 풀고 그냥 냅뒀죠. 왜 그러냐면 너 이런 꼴이 궁금해서 그래, 이런 꼴. 네가 궁극적으로 이 꼴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걸로 나타내려고 다 이거 안 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2에 대한 3차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차, 이렇게 곱하면 2차, 이렇게 곱하면 상수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 좀 할게. 그러니까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3승 더하기 이렇게 곱한 게 2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곱한 게 ax 마이너스 2 플러스 2잖아, 그치? 이게 지금 fx였고, 그럼 내가 이걸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더니 이거지, 해석이. x 마이너스 2의 3승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 a지. 나머지가 뭐야? 싹 다 얘죠. 얘가 나머지였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치? 이게 지금 rx였던 건데 r0랑 r5랑 같대, 그치? 그럼 집어넣게. r0는 얼마냐면 대입했을 때 8에다가 10-2a이고요. 그 다음에 r5는 대입했을 때 20, 아니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3, 18, 맞네, 20 플러스 3a 이렇게 나오죠, 그치? 얘랑 얘랑 같으니까 5a가 마이너스 10이어서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였던 거죠, 그치? 맞아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 거야? 얘가 이제 다 구한 거지, 이렇게. 이게 rx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8 대입한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62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성덕거랑 똑같으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제 틀면 안 되죠. 계속 나오는 문제인 거 확인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22번. (22번) 좀 볼게요. 자, 해석 좀 해봅시다. fx가 뭐라 그랬냐면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당식이랍니다. 맞죠? 근데 이때 너한테 준 힌트가 뭐냐면 fx가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었을 텐데 이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1차로 나눴는데 얘는 당연히 상수항이었을 거 아니야. 차수항 내려와야 되니까요. 자, 근데 이 fx가 좀 신기하게 얘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뭐래요? 얘랑 똑같대요. 그치? 나머지가 똑같대요.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fx-r이라는 놈이요, 얘는 정확하게 계속해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당식인 게 유지가 되죠. 여기다가 숫자 빼봐야 얘는 못 건들잖아요, 그치? 얘는 4차당식인 게 유지가 되고, 그 얘는 봐봐, 얘가 여기서 fx-r이라는 게 x 플러스 1 곱하기 q1x로 뭐하고 있다는 거야? 인수분해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얘를 인수로 가지고요, 또 얘를 인수로 갖고 있죠. 그럼 요 놈은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당식인데 뒤에 이제 뭐만 몰라? 하나만 이제 모르지.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뒤에 뭔지 모르겠으니까. 맞아요? 그럼 fx-r이라는 놈을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너한테 준 힌트가 뭐냐면, 야, 근데 fx가 얘를 인수로 가지던데 이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f0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0이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 플러스 3 해갖고 얘가 0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 다음 f 마이너스 3은 얼마야? 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뭐 집어넣어 볼게. 그럼 0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r이고 우변은 1 마이너스 3 k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볼게. 그 얘도 마이너스 r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6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12에 36 마이너스 12k네. 이 둘이 어땠다는 이야기야? 같았다는 이야기잖아. 둘 다 마이너스 r로 같잖아. 그러면 9k가 36이고 k는 얼마? 4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k가 4니까 이거네, 지금. 맞아? 그럼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 지금 나한테 지금 준 게 f2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치? 너 이제 뭐 구해야 돼? r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r값 구해야 되니까 어디 갔어? k가 4니까 여기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고 r이 얼마야? 12였던 거지, 그치? 그럼 r은 12네. 그러면 얘 이제 마저 정리해주면 fx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4하고 10이 넘어오면 플러스 12 얘 이렇게 생겼던 거지 fx가. 맞아요? 아 그러면 f2는 얼마였을 거냐면 3, 1, 6 플러스 12니까 얼마? 30이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봤어요. 뭐냐면 다항식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x-a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인데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렇게 넘겨버린 이 식 있죠. 이 식은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지죠.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얘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 지금. 요 해석으로 지금 접근한 거죠. 맞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그 13번이네요. 13번 그쵸? 네. 이거 지워도 되죠? 그 밑줄 하실래요? 접한대요. 13번에 접한답니다. 그럼 직선과 이차 함수가 접한다는 이야기는 교점이 몇 개란 이야기입니까? 한 개란 이야기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차의 함수의 실근 개수가 몇 개? 한 개. 근데 차의 함수가 지금 2차식이잖아요. 그치? 그럼 걔가 실근 개수가 한 개이려면 뭘 가질 수밖에 없어? 중근 가질 수밖에 없죠.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치? 그럼 판별식이 0인 거 이용하시면 되죠. 그치? 예,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안 해도 되죠? 예. 자, 17번이 별표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읽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적는 동안. 자, 보겠습니다. 17번. fx는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그쵸? 다음에 gx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주기를 가족권 보니까 fx가 최소값이 얼마랍니까? 4래요. gx는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4래요. 그러면 지금 x에 대한 범위 제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 꼭지점의 y좌표가 4고, 얘 꼭지점의 y좌표가 4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4를 기준으로요. y는 4라는 걸 기준으로 한 놈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한 놈은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치? 봐봐요. 뭐 얘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떤 상태냐면요. k랑 k 플러스 3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과 k-3과 k라는 이 x의 범위 내에서 gx의 최대값이 같대요. 그럼 잘 봐. 얘랑 얘가 어쨌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어쨌든 함수값이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함수값이 같으려면 그 함수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지. 그치? 아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얘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꼭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 따지면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k-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k이고 여기가 k 플러스 3이야. 여기가 k-3이고 얘가 k이고 얘가 k 플러스 3이야. 그럼 잘 봐. 이 범위 내에서 얘의 최소값은 여기잖아. 그다음 이 범위 내에서 얘의 최대값은 여기지.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만족한 거지.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말뜻 자체가 이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얘의 꼭지점과 얘의 꼭지점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구나 이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확인됐지. 그치? 그럼 너 이제 위치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그럼 쌤 얘가 y는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이랬을 때는 제가 더 크죠? 아. 이러면 안 되나요? 아예 꼭지점이 같아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k-3이고 얘가 k이고 얘가 k 플러스 4인 거야. 이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k 플러스 3이죠. 이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이 상태 돼요? 안 돼요? 잘 봐요. 자, 너 머릿속에 딱 그려. 내가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잡을 거야, 이렇게. 이 상태로 그대로 잡고 오른쪽으로 당길 거야. 그 내가 이 상태로 당길 건데 얘를 최대 얼마만큼 당길 수 있어, 오른쪽으로? 저 조건 만족하게끔 계속 유지하면서. 당길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얘를 내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겨본다 해볼게. 얘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기면 k-3, k 플러스 3이잖아. 그러면 요 범위 내에는 얘 꼭지점에 들어와 있는데 요 범위 내에 꼭지점이 안 들어와 있지. 그럼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애초에 얘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0이라며. 그럼 그 얘기는 K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움직일 수 있단 말이지. 얼마만큼? 1만큼. 왼쪽에서 오른쪽 1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 그림은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아, 그러면 이 그림은 안 되고 얘가 이런 상태여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됐지. 맞지? 얘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아, 그러면 봐봐. 또 하나만 더. 그럼 쌤, 그러면 y는 4가 이렇게 있고 얘가 위로 볼록하고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그럼 여기 딱 k-3이고 여기가 딱 k이고 여기가 딱 k 플러스 3이면 안 되나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봐봐요.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지. 왜? 얘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당겨버리면 여기 이제 없었잖아.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맞아. 아, 그러면 결국에 꼭지점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 확인됐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 확인됐죠. 맞아? 이런 그림이어야 돼, 정확하게. 그럼 개형 파악했지? 자, 그럼 봐봐. 얘가 이제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얘가 요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0이니까,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쟤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범위가 이렇고,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이 0일 때는 얘가 범위가 이렇잖아. 맞아? 그럼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fx에 꼭지점의 좌표가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럼 이 범위에도 있고 이 범위에도 있어야 되잖아. 즉, 이 둘의 공통 범위 안에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얼마였던 거냐면 0 이상 2 이하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걸 왼쪽 오른쪽 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서 걸렸고 여기서 걸렸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러면 저 fx의 꼭지점의 x좌표는 0 아니면 뭐겠다? 2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저 아래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실수 k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였을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범위 안에 gx의 꼭점의 좌표 들어와 있고 이 범위 안에 gx의 꼭점 좌표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 둘의 공통 범위인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지, 얘가. 그럼 gx는 얘도 왼쪽 오른쪽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걸렸고 여기서 걸렸다는 이야기지, 지금. 이 막대기가 걸렸고 더 이상 못 왔던 거잖아. 얘가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이런 식으로 딱 걸려서 못 왔던 거잖아. 그럼 얘가 요게 gx의 꼭점의 x좌표이거나 이게 gx의 꼭점의 x좌표가 되는 상황이지. 근데 봐봐, 그러면 fx는 그러면 0,4죠, 꼭점 좌표가 0일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쓰고 또 아니면 2,4가 가능하지, 그치? 그럼 gx는 이때 뭐가 가능하냐면, 쌤, 그러면 fx가 0,4일 때 gx의 꼭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가 가능하겠어요? 얘야? gx는 둘 중 하나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꼭점 x좌표가. 근데 x의 꼭점 좌표가 이거일 때는 이거냐고 이거냐고? 아니죠. 아까 내가 말했죠. 얘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k-3, 그 다음에 어디였어? 얘가 지금 k-3, k 플러스 3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 지금. 얘 지금 거의 끝자락까지 걸려 있던 거지, 여기. k가 이때 오른쪽으로 밀고 와서 여기 걸렸던 거잖아. 근데 얘가 이만큼이 3만큼 차이가 나면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딱 3. k-3, k 플러스 3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런 그리면 돼, 안 돼? 아까 안 됐잖아. 안 되는 거라고. 얘는 3이 아니네. 그러면은 fx가 0,4일 때는 gx는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1,4였다는 이야기고, 거꾸로 fx가 2였을 때는 gx는 어땠었다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3이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이랬다는 이야기지, 상태가. 그러면 이때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최고창에서 얼마였죠? 2죠. fx는, 자, 이 경우에는 2x제곱 플러스 4고, 그치? 그 다음에 gx는 얼마냐, 저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fx가 2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꼭지점 좌표가 이러니까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겼었다는 이야기네. 여기다가 지금 f0과 g-4를 곱한 값이 얼마냐면, f0은 얘는 4고 g-4는 마이너스 9에 플러스 4, 마이너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다음 얘는 f0이면 얼마야? 4, 8,
4에 8, 12. 그 다음에 G-4면 마이너스 3. 3이네요. 그치? 얘는 얼마? 15였던 거네. 그래서 계산 잘못했죠? 뭐냐 이거? G-4니까. 아, 둘이 곱해야 돼? 아, 3이었죠 아까 그럼 그치? 둘이 곱하는 거 얼마야? 36이죠. 아, 고마워.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36이랑 마이너스 20을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더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P는 얼마? 16이었죠 16. 자 봐봐요. 이거는 너 맞출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맞출 문제 아니에요. 예.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손대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손대시 마시고 평소에나 그냥 이렇게 막 움직여보면서 막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험장에서 손댈 문제가 아니죠. 자, 너가 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서 17번 빼고 전부 다거든요. 광동고 거에서는요. 17번 빼고 전부 다. 근데 사실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너가 분명히 거기 지금 다시 난이도 봐봐요. 문항별로요. 이게 1번부터 한 14번까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췄어야 됐고요. 절대로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도 절대로 틀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 다 맞추면 대략 어느 정도 나면 3.5니까 한 50점 정도 나와요. 여기서. 그치 나머지